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빅손입니다. 저희가 빅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질문이 딱 하나로 모아지더라고요. 실적은 역대급인데 주가는 왜 이러는 걸까? 마이크로소프트의 2026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미국 동부 시간으로 1월 28일 장 마감 후에 발표된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그 복잡한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네, 이번 실적 발표는 정말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 보면 축포를 터트려야 마땅한데 시장의 반응은 완전히 정반대였으니까요. 매출, 이익, 전부 월가의 예상을 가뿐히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도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한때 5%에서 7%까지 하락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월스트리트는 왜 환호하는 대신 이렇게 차가운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겁니다. 먼저 시장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었다는 그 좋은 소식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숫자가 얼마나 잘 나왔나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숫자였습니다. 분기 매출이 813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813억 달러요? 네, 팩트셋 같은 기관에서 집계한 월가 컨센서스가 한 803억 달러 정도였으니까요. 와, 거의 10억 달러나 더 벌어들인 거네요. 그쵸.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 성장한 수치고요. 더 인상적인 건 이익입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가 4.14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건 시장 예상치 3.91달러를 훨씬 웃도는 겁니다. 전년 대비 무려 24%나 증가했어요. 매출과 이익 모두 두 자리 수성장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이 엄청난 성장을 이끈 동력은 역시 모두가 예상하는 대로 클라우드하고 AI였겠죠? 물론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지켜보는 핵심 지표는 단연 애저 성장률입니다. 애저 및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9% 성장했습니다. 39%요. 그것도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건가요? 네, 이것도 시장 예상치인 37.8%를 상회하는 좋은 성적이에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시장의 심리를 흔든 첫 번째 미세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39% 성장도 엄청난 건데 여기서 무슨 균열이 보인다는 거죠? 가로 직전 분기 성장률이 40%였거든요. 아, 네, 숫자 자체는 여전히 높지만 방향성이 아주 약간 꺾였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완벽에 가까운 성장을 기대받는 주식에게는 이 1%포인트의 둔화라는 아주 미세한 흠집이 투자자들 눈에는 거대한 협곡처럼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성적표는 올 A+인데 전과목 100점에서 딱 한 과목이 99점이 나온 그런 느낌이군요. 투자자들은 그 1점 깎인 것에 집중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도 다른 AI 관련 성과는 좋았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전체 클라우드 사업부의 성과는 그야말로 기념비적이었습니다. 분기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해서 515억 달러를 기록했으니까요. 전년 대비 26%나 성장한 겁니다. 와, 500억 달러 돌파라. 네, 그래서 사티아 나델라 CEO도 컨퍼런스 콜에서 엄청난 자신감을 내비쳤죠. 우리는 AI 확산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수십 년 걸려 만든 다른 대형 프랜차이즈보다 더 큰 AI 비즈니스를 구축했다. 이렇게요. 그 자신감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숫자도 공개됐나요? 코파일럿 이야기가 좀 궁금한데요. 네, 빅소님께서도 궁금해하셨을 텐데 이번에 처음으로 아주 중요한 지표가 공개됐습니다. 기업용 AI 비서인 M365 코파일럿의 유료 사용자가 1,5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입니다. 1,500만 명이요? 제 주변에서도 코파일럿 써본 사람들 반응이 아직은 좀 어색하다랑 이거 없으면 이제 일 못한다로 극명하게 갈리던데 이 숫자는 시장에서 성공으로 보나요? 아니면 아직 기대 이하로 보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 M365 유료 사용자가 4억 5천만 명이 넘는다는 걸 감안하면 1,500만 명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0에서 시작해서 유의미한 유료 고객 기반을 확보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시장은 이걸 새로운 거대 수익원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잠재력의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면 매출, 이익 모두 서프라이즈, 클라우드와 AI가 성장을 이끌었고 코파일럿의 초기 성과도 확인됐다. 정말 완벽한 성적표인데 이제 진짜 미스테리를 풀어보죠. 도대체 왜 주가는 하락한 걸까요? 시장이 감지한 위험 신호는 대체 뭐였습니까? 투자자들의 우려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장 둔화에 대한 공포와 상상을 초월하는 투자 비용.
화려한 성적표 이면에 숨겨진 성장의 속도와 미래를 위해 치러야 할 비용에 대해 시장이 본격적으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겉보기엔 완벽한 성적표인데 투자자들은 뭔가 다른 걸 본 거군요. 그 첫 번째 불안의 신호가 바로 아까 말씀하신 성장세 자체에 있었다고요. 네. 앞서 언급했던 애저 성장률의 1%포인트 둔화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시작은 변화의 방향성에 극도로 민감하거든요. 40%에서 39%로의 변화를 성장의 정점이 꺾이는 신호, 혹은 본격적인 둔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감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회사가 제시한 다음 분기 전망, 즉 가이던스였습니다. 다음 분기 전망은 어떻게 나왔나요? 시장은 안심시켰나요? 아니면 정말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나요? 후자에 가까웠다고 봐야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한 3분기 애저 성장률 가이던스가 37%에서 38% 사이였습니다. 37에서 38%요? 네. 이게 시장 예상치인 37.6%와 거의 일치해서 나쁜 숫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성장률이 계속해서 조금씩 낮아지는 이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지는구나 라는 확신을 심어준 셈이 됐죠. 추세를 확인 사살해 준 거군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3분기 전체 영업이익률 가이던스도 시장 컨센서스인 45.5%보다 낮은 45.1%로 제시되면서 부담을 더했습니다. 성장률도 둔화되는데 수익성까지 예상보다 나빠질 수 있다는 이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겁니다.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첫 번째 이유였군요. 그럼 두 번째 이유, 막대한 투자 비용은 어느 정도였길래 시장이 겁을 먹은 건가요? 그야말로 천문학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이번 분기 설비 투자, 즉 캐펙스가 37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월가 예상치의 상단이었던 367억 달러마저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죠. 375억 달러. 그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빅소님,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웬만한 국가의 1년 국방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단 3개월 만에 데이터 센터랑 AI 칩을 사는 데 쏟아 부은 겁니다. 그러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돈을 태우는데 성장률은 왜 둔화되는 거지?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들으니 정말 엄청나네요. 하지만 미래 AI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왜 시장은 이걸 기회보다 리스크로 받아들였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10년짜리 장기 게임을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3개월짜리 단기 게임을 하는 월스트리트의 시각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시장은 투자 대비 수익률, 즉 ROI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컨퍼런스 콜에서 모건 스탠리의 한 애널리스트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뭐라고 질문했나요? 설비 투자는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는데 애저 성장세는 약간 둔화되는 것 아닌가? 이게 바로 시장의 불안감을 대변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쏟아붓는 돈만큼 즉각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죠. 투자자들의 그런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진은 어떻게 답변했나요? 분명 뭔가 숨겨진 맥락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빅소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던 지점일 겁니다. 네, 바로 그 답변에 이번 실적 발표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었습니다. 에이미 후드 CFO가 아주 결정적인 설명을 내놓았는데요. 그녀는 우리가 집행하는 막대한 설비 투자가 오직 애저 고객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애저 고객만을 위한 게 아니라면 그 막대한 투자는 다 어디에 쓰인다는 거죠? 새로 확보한 GPU 같은 AI 인프라의 상당 부분이요. M365 코파일럿, 기터브 코파일럿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AI 서비스와 아직 공개되지 않은 R&D에 할당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우리가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애저 성장률이라는 지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I에 쏟아붓는 투자의 전체 그림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애저 성장률 지표에는 그 모든 투자의 결과가 다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일종의 착시 현상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에이미 후드 CFO는 한술 더 떠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번에 새로 확보한 GPU 용량을 모두 애저에만 할당했다면 애저 성장률은 40%를 넘었을 것이라고 말했죠. 와, 그건 정말 중요한 발언인데요. 그렇죠. 이건 현재의 39%라는 숫자가 회사의 더 큰 AI 생태계 전체를 위한 전략적 투자 때문에 의도적으로 조절된 수치일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시장이 본 둔화가 사실은
전략적 자원 배분의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맥락이네요. 단순히 숫자만 보고 실망하기에는 이르다는 이야기군요.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오픈 AI와의 관계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죠? 보고서에서 아주 놀라운 숫자를 봤습니다. 네, 상업적 수주잔고, 즉 RPO라는 지표인데요. RPO는 쉽게 말해 미리 받아놓은 주문서 같은 겁니다. 아직 매출로 잡히진 않았지만 앞으로 확실히 들어올 돈이죠. 네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주문서 총액이 무려 6,25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그중 45%가 오픈 AI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잠깐만요. 45%라고요? 미래에 들어올 돈의 거의 절반이 오픈 AI 한 곳에서 나온다는 건가요? 빅소님, 이건 파트너십이 아니라 거의 종속관계처럼 들리는데요. 시장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엄청난 리스크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 양날의 검입니다.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이 얼마나 강력하고 규모가 큰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동시에 빅소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정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 리스크를 부각하기도 하죠. 당연히 애널리스트들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했고요. 회사 측에서는 뭐라고 답했나요?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나머지 55%의 수주 잔고 역시 매우 다각화되어 있고 전년 대비 28%의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려를 불식시키려 애썼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죠. 빅스코님과 같은 투자자들이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볼 때 이 복잡한 퍼즐 속에서 어떤 조각들을 가장 유심히 지켜봐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단기적인 주가 변동과 별개로 AI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이라는 근본적인 사실입니다. 나델라 CEO의 말처럼 수요가 여전히 공급을 초과하고 있어요. AI 시장의 구조적 성장은 계속되고 있다는 큰 그림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역시 투자와 성장의 관계겠군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설비 투자, 즉 캐펙스와 성장률의 균형을 확인하는 겁니다.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이 천문학적인 투자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 AI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애저뿐만 아니라 코파일럿 같은 서비스들의 매출 성장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면밀히 추적해야 합니다. 에이미 후드가 설명한 AI 슈퍼 팩토리라는 더 큰 그림을 시장에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단일 지표를 꼽으라면 역시 애저 성장률이겠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애저 성장률의 방향성입니다. 여전히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지표죠. 이번에 제기된 성장률 둔화 추세가 다음 분기에 멈추고 안정화되는지 혹은 다시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이는지가 투자 심리를 좌우할 겁니다. 가이던스가 37에서 38%였으니 이 수치를 지켜내거나 뛰어넘는지가 단기적인 시험대가 될 겁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의 막대한 지출은 단기 비용이 아니라 미래 AI 시대를 지배할 AI 슈퍼팩토리를 짓는 투자다라고 시장에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는 당장의 투자 수익률에 의문을 제기하며 일단 주가를 끌어내린 상황이고요. 정확히 그 대립구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자로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계별 숫자의 미세한 변화에 집중하며 리스크를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하는 다음 10년을 위한 거대한 비전에 베팅할 것인지 빅소님께서도 깊이 고민해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빅소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막대한 투자가 정말 미래를 위한 AI 공장을 짓는 것이라면 지금 시장은 10년 뒤를 보지 못하고 단기 비용에만 겁을 먹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보지 못하는 거대한 위험 신호를 먼저 감지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빅소님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회계연도 2026 2분기 실적과 전망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